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역시 코너링이 훌륭하시네. 최고급 스포츠카와 개인 전용기를 소유한 지금과는 달리 가난했던 어린 시절엔 그렇지 않았다. 가자! 돈을 벌기 위해 은용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쌈박질 뿐이었고, 그 싸움터 끝에 남아있는 건 처절함 뿐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죽겠다. 그때 또다시 은용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것을요. 세상은 언제나 정글이었다. 출생이라는 제비뽑기에서 꽝패를 뽑은 나에겐 그랬다. 약육강식과 승자독식, 유전무죄의 정글에서 법과 정의는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었다. 빼앗긴 것을 되찾는 방법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뿐이다. 아니, 너 주가 조작하겠다는 거야? 네. 아줌마만 허락해 주시면. 안 돼. 아니요. 아니, 허락해 달라며. 답정너였어? 이 더러운 싸움판에서 깨끗하게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법과 원칙으로 명이 장상되거든요. 그렇게 돈을 벌고 싶었던 은용이 터득한 생존 방식은, 예, 좀 더 빠르게 집중. 예, 10번부터 4,500 스탠바이. 아직 아니야. 잠깐만 기다리고. 오케이, 지금 4,500.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천천히. 7, 8, 9번 12,000원 바로 때리세요! 준경이가 태춘이에게 보낸 제보는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돌아와 함께 싸워달라는. 법에는 법으로, 쩐에는 쩐으로 복수하는 SBS 금토 드라마 법전 시작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은용의 어린 시절, 끼니와 잠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이곳뿐이었고, 소년원을 나오던 그 순간에도 은용의 걱정은 명확했습니다. 저기 저 형님들 따라갈래? 아니 먹고 자기 걱정은 없잖아. 고삐리 싸움 좀 안 되면. 그래봤자 뭐 한 3명 넘게 덤비면 그냥 맞아요. 그럼 넌 천재? 같이 가자. 형이 한 잔 살게. 선약이 있는데요. 싸움밖에 할 줄 모르는 은용을 찾아오는 건 건달들 뿐. 은용이란 사람을 찾는 곳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놈의 밥, 그놈의 잠자리. 기억도 못하는 어린 시절,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신 뒤로는 늘 먹는 것과 자는 곳이 문제인 인생이었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 고아로 버려진 은용에게도 유일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용의 누나 은지희. 치마가 너무 짧다. 너 키울 때도 이 옷 입고 키웠어. 어떻게 동생한테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가냐? 넌 언제 나한테 연락하고 소년원 갔냐? 태춘이는? 지희의 아들 태춘. 짱태춘! 돈 많이 벌었어? 엄청 많이 벌었지. 양념 후라이드 둘 다 먹자. 치킨 말고 책 사주라. 집에 두고 밤에도 보게. 우리 책 볼래? 책 뭐? 무슨 책이 갖고 싶은데? 새 거는 160만 원인데 이건 99만 원이래. 좀 비싸지. 네가 임마 돈 걱정을 왜 해? 삼촌 있는데. 새 걸로 사. 진짜? 진짜? 예. 누나의 아들 태춘은 삶의 원동력이자 은용이 돈을 벌고 싶게 하는 존재였죠. 핏줄 땡긴다는 게 이런 건가? 뭐가 찡해? 맨날 다방 이모들만 보다가 너 보니 좋았나 보네. 자식. 이제 뭐 할 거야? 내가 이놈 아빠한다. 네가 무슨 아빠를 해. 아빠가 뭐 별건가? 그냥 돈 벌어다 주면 아빠지 뭐. 제발 그래라. 아파트부터 평수 넓은 걸로 하나 사자. 화장실 2개 있는 걸로. 돈을 벌기로 했다. 가능한 많이. 그렇게 은용이 돈을 벌기 위해 찾아갈 만한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올 줄 알았다. 근데 그 삐삐 번호 진짜 한 번 보고 외운 거야? 사실 은용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요. 알 데 없으면 찾아와라. 한 번 본 숫자를 그 자리에서 암기하는 능력이었죠. 뭐냐? 015-857-0648 외웠습니다. 당부장 257-7800 아래 중국집 384-7230 오스트리아 면적 83,857제곱킬로미터 인구 758만 7천 명. 어려서부터 한 번 본 숫자는 머릿속에 와서 그냥 확 박힙니다. 아이씨, 이거 신기하네.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 가능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은용은 무작정 싸움판에 뛰어들었고 어린 조카 태춘과의 약속을 지켜갔습니다. 삼촌,
이제 돈은 삼촌이 벌어올라니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그리고 이번 주말에 우리 잠실에 새로 생긴 놀이동산도 가자! 그렇게 용역 싸움판에서 굴른 지 어느덧 8년. 고생을 많이 했는지 급속 노화 아니 급속 성장이 진행되고 은영은 이곳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반드시 잘 살아남겠다는 근성과 집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돈을 벌겠다는 마음 하나로 말이죠. 하루를 산다는 건 하루를 죽는다는 건 이런 은영을 눈여겨보고 있던 한 신사가 있었으니 최민식이 모실 것 같은 그는 바로 명동사채왕 명회장. 이게 뭔 난리고? 명동 신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누가 내 돈 땡겼으라고 시켰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기 제가 그냥 실못 차리지. 야인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나는 법대로 한다 아닙니까? 명동사채시장의 큰손 명인주 회장. 그때 니내 좀 보자. 명회장은 은영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 운전면허 있나? 네. 예전에 내 운장하던 놈이 내 뒤에서 돈 장난을 치가 너희 손모가지 잘라줘. 걸마 이제 한 손으로 운전이 될기야. 오냐 내 돈 못 와. 성태 전만 말로는 네가 숫자도 잘 배우고 일처리도 배짱 좋게 빠릿하다 하던데. 성태강 주묵잡이 할래? 아니면 돈 장사하는 내 따라 댕길래? 그렇게 은영은 명회장을 따라 명동 사채바닥에 뛰어들었고 어이 짱태추해. 조카 짱대추와의 약속을 정말로 지키게 됩니다. 가자. 놀이동산을 가자는 약속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용희 삼촌이지만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는 진짜로 사왔다. 야, 오늘 쌤 죽인다. 기가 막히다. 삼촌이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 엄마는 다방 종업원을 그만두고 가게를 차렸다. 역전 다방 은양에서 물망초 은마담이 된 엄마는 여전히 진한 화장을 하고 밤에 출근했고 술에 취해 아침에 퇴근했다. 고등학생이 된 나의 목표는 법대에 가서 검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었던 나는 지방에 있는 법대에 간신히 합격했고 입학식도 하기 전부터 고시 공부를 시작했다. 죽어라 공부했다. 사법고시는 머리보단 인내와 끈기 그리고 목표를 향한 집념의 테스트다. 가진 게 없어도 세상 누구도 무시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인내와 끈기로 버틴 태추는 검사가 되었지만 막상 검사가 되고 나니 피부로 느껴지는 세상. 형님, 안녕하십니까? 누구? 40기 형사부 장태춘입니다. 지난달 술자리에서 인사드렸던. 몇 학번이지? 저는 서울대 아니고 광진대 공학번입니다. 술자리는 간담회 끝나고. 광진대? 열심히 해서 저도 꼭 특수부에서 존경하는 선배님 모시고. 야,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짱태추해. 내가 왜 네 선배야? 이거 웃기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해. 명문대 학연으로 밀고 당기고 부서 텔레포트까지 지키는 검찰 라인. 검사가 사건 가리는 거 아니다. 그런 의미로다가 이 백인수 의원 아들 건도 결재를 좀. 흑수저 청년들에게 절실한 사건입니다. 우리 형사부도 뉴스에 날 만한 큰 건을. 큰 건을 하나 해서 특수부가 그렇게 가고 싶냐? 난 나중에 검토해볼게. 태추는 줄없이 어떻게든 올라가려 합니다. 매스컴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처리해라.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큰 사건 하나로 말이죠. 지난밤 광란의 질주 끝에 가로등을 들이받은 슈퍼카 음주운전자는 나 람보. 내 실력, 내 돈이 보증하자. 회원님들 람보 믿고 실탄 발사. 람보의 100억 투자 방송 시작합니다. 벌금 최고로 때려서 약식기소로 넘기세요. 그렇게 오늘도 큰 건 하나를 노리던 태춘에게 휙입니다. 발신자의 이름 하나 없는 퀵 하나가 배달되고 그 봉투 안에는 나 람보 바로 솔라바이오. 벌금으로 끝내려던 그 람보가 추천한 솔라바이오의 주가 조작 내부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서류 안에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숫자들로 채워져 있었죠. 남상일 회장님이시죠? 이거 좀 봐주시겠습니까? 솔라바이오 내부 문건이네요. 야, 이거 람보가 만졌던 회사인데. 여의도 람보 잘 아십니까?
특수부에 있을 때 인지수사 아이템으로 올려서 좀 알죠.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수사 개시도 못했어요. 사건 덮은 담당 검사가 누구였는데요? 특수부 황기석 부장이요. 대충 감 잡으신 것 같은데 에휴, 쓸데없이 헛고생하지 마세요. 황기석 부장검사, 그는 검찰 특수통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야, 황 부장. 네. 민정수석이 보자는데? 검찰 전체에 영향력이 있는 검사였죠. 여기 있습니다. 용인 땅 20필지가 340억에 차명 거래된 기록입니다. 누구 땅인데? 글쎄요, 제 땅은 아닙니다. 민정수석이 자식? 내 앞에서 땅땅거릴만 했네? 나 이거... 김 수석님 전해드리면 청와대 쪽은 알아서 정리하실 겁니다. 그렇게 태초는 이 사건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특수부장 황기석이 덮을 정도라면 쏠라봐요. 갑니다. 람보 믿고 쏘세요. 어차피 이걸로 수사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전환사채 발행 내역 같은데 숫자가 좀 이상해. 옛날 사채업자들은 보안을 위해서 장부 숫자를 암호처럼 썼어요. 이것도 그렇게 작성된 문서. 옛날 사채 시장, 그리고 암호화된 숫자. 알만한 사람이 떠올랐다. 바로 은용이 삼촌. 이제 진짜 큰 돈 벌어야지. 다음 주에 출국하면 당분 못 들어. 명동 사채 시장과 주식판에서 큰 돈을 벌고 이제 진짜 큰 돈을 벌겠다며 은용은 한국을 떠났고 내가 달리는 데까지 다 내 땅이야. 똑같은 가들 어떠 진이. 하루 동안 말을 날린 거리만큼의 땅을 샀다. 하루하루 밥과 잠자리를 걱정하던 은용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Kolincham back. Gajarız baz. Araksın hemen. Bu dedesi Helsinki'ç. Notkeyon çoğutara. İyi notacı baz. Bakkunere hutaldeçi apçı çadvar. Tand. Hoyrıtağ. Nimçiyugi. 해비참도 모성했는데 진이 악성 가짜를 훈소 шығар고 olsa Тэнгэрийн зарилгыг би яалтаа билээ. Орокны сэтгэлийг өөрчлөнд. Яаж? Могор. 이제 집과 땅을 넘어 신의 마음까지 사는 경지. 당분간 이메일도 안 된다. 하지만 태춘이 은용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나는 삼촌에게 받을 빚이 있다. 바로 언제 어떻게 쓸지 몇 날 며칠을 고민했던 차용증을 외삼촌 은영은 6월 12일에는 반드시 갑 장태춘을 놀이동산에 데려간다. 못 지키면 을은 갑의 어떤 소원이든 들어준다. 1998년 6월 8일. 거기다 사인해. 야, 너 무섭다 이거. 어? 그렇게 태춘의 소원으로 은용은 옛 기억을 떠올리며 암호화된 문서를 풀기 시작하고 그 시절 명동의 사채꾼들은 숫자를 암호처럼 적었다. 뒤에서부터 거꾸로 쓴다거나 홀짝 바꾸기, 날짜 더하기 등등 방식은 다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도 숫자에는 항상 강했던 은용은 문서에 적힌 숫자의 비밀을 풀게 되고 몽골의 삼촌이 밤을 새워 숫자암호를 푸는 해독법을 찾는 동안 나는 솔라바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삼촌에게서 한 통의 팩스가 왔다. 익명의 제보 서류에 적혀있던 숫자암호를 푸는 열쇠는 2, 5, 7, 8, 0. 제보 서류에 적힌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 중에서 찾아낸 이 5 숫자가 바로 솔라바이오가 발행한 12 원본 대조용 전환 사채 번호입니다. 음주 사건 조용히 처리하랬더니 세상 시끄러운 주가 조작을 들고 오셨어? 부장님, 이 전환 사채 추적한 결과 주가 조작 수익금이 흘러 들어간 2개의 회사 이름을 찾았습니다. 람보 여자친구가 대표로 있는 뷰티 스파클 그리고 GMI 뱅크. 이 두 회사 모두 람보가 방송에서 왕형님이라고 소개한 쩐주. 이 명인주 회장이 대주주입니다. 내부 거래함이 확실합니다. 야, 너 근데 사채랑 명예회장이 누군지는 아냐? 태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특수부 황기석 부장 장인이기도 하죠. 부장님 라이벌. 흐름이 바뀌었다고. 영장 쳐. 예! 이렇게 그토록 바라던 태춘은 큰 건을 물게 되면서 매스컴에 집중을 받게 되고 황기석과 장인의 주가 조작 사건에 뛰어들게 됩니다. 특수부 검사 잡고 특수부로 간다. 한편 은용은 태춘이 보낸 숫자가 마음에 걸리는데
이번 분기 보고서 팩스는 확인하셨냐고요? 그거 내가 알아봐달라는 거야. 거봐. 팩스를 안 본 게 딱 맞거든. 장 검사가 수사 중이라는 숫자들 예상대로 명 회장과 관련 있어. 회장님이 여전하시네. 돈 많고 욕심 많고. 명 회장, 너한텐 돈 장사 사부님쯤 되는 거 아니야? 인형보다는 아병이지. 검찰에 들어간 서류는 어찌 된기고? 음주운전으로 사고 친 날 클럽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답니다. 뭐 이건 뭐 꼬름한데. 이렇게 람보가 들린 클럽 CCTV를 확인해보니 명 회장의 예상대로 누군가 람보의 가방을 훔쳐간 것이었죠. 저 좀 땡겨봐봐. 예뻐. 람보 서류 가방 훔쳐다가 제보한 게 얘야? 하지만 수사는 생각대로 흘러갈 수 없었습니다. 압생 영장은 제가 결제 빡 올려놨습니다. 이제 뷰티 스파클, GMI 뱅크 화끈하게 털어주면. 이 영장 이대로 결제 올렸습니까? 제가 아침에 빡 올려놨다니까요. GMI 대표 누군지 몰라요? 박보라, 너 요즘 만지고 있는 우리 GMI 뱅크 수사 말이야. 저희야 원칙대로 수사할 뿐입니다. 이 수사 박 부장님 하명으로 시작한 겁니다. 아니 막말로 명예전까지 가야 황 부장 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런 얘기를 귓속말로 해요. 그 속은 제주지검까지 퍼지지 100만 년이구만. 박 부장이 진짜 황 부장이랑 한판 붙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검사가 진짜 권력을 쥘 때는 수사를 할 때가 아니라 수사를 안 할 때예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다 덮을 수는 없고 반만 하는 거죠. 반만. 뷰티 스파클 압색하고 수사 마무리. 아니 왜 결제를 반만 해주십니까? GMI 뱅크를 쳐야 사창욱 명예장까지 엮어서. 스파클만 쳐도 람보 기소할 증거는 충분하잖아. GMI 뱅크는 서면 조사만 받고 끝내. 판사, 검사, 변호사 중 출신, 학연 상관없이 오직 실력으로 뒤집을 수 있다 생각해 선택했지만 하지만 검사는 실력 아닌 것 같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걸까?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렇게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손을 놓아야 하던 그때 GMI 뱅크는 영장에서 빠졌어. 오 대표는 서면조사로 퉁칠 것 같고.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국가조사 사기꾼 오창현을 즉각 구속하라! 이렇게 주가 조작 사건은 숨길 수 없이 활활 타오르게 되고 야, 분신자 상태는? 전신화상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합니다. 아이씨, 전에 올린 영장 결제해 줄 테니까 지금 바로 GMI 뱅크 압색쳐. 예? 엄마 포탈맨에 속보 떠서 세상 다 아는 사건 됐는데 뭐 어떡해. 야, 압색하는 배경으로 너 좋아하는 매스컴에 사진 좀 찍히고 와. 검찰 박스 큰 걸로 하나 들고. 모두가 이 사건에 집중하게 되면서 은용도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던 중 장 검사가 수사 중인 GMI 뱅크가 원래는 윤혜린 대표의 블루넷이란 회사였는데 명 회장한테 작업당한 건 맞는 것 같아.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조사 중이야. 이 사건이 자신에게도 겨눈 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블루넷의 윤혜린 대표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 박준경은 그녀의 딸이자 은용의 또 다른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줌마가 돌아가셨다. 태춘이가 보낸 암호자 외세고자는 준경이가 분명하다. 준경이가 태춘이에게 보낸 제보는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돌아와 함께 싸워달라는. 소년원에서 나와 먹고 살 궁리만 가득했던 그날. 왜 이러세요? 진짜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뭐 어쨌다 그래. 눈 안 깔아. 열차를 접수한 깡패들을 모른 척할 수밖에 없던 그날. 소년수로 나온 지 이틀 만에 다시 사고를 칠 수는 없었다. 당시 여고생이던 준경을 만났습니다. 이 우선 저한테 파세요. 그만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죠. 맞으면 아픕니다. 따라와. 아직은 아픕니다. 야야, 제대로 한번 맞아봐. 얼마나 아픈데. 뭐야 이건? 화장실 좀 가려고. 그럼 빨리 꺼져 이 야. 그봉! 차! 은용은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처음 맞춰본 답이 나쁘지 않았던 두 사람은 야, 나가. 사이좋게 철창에 들어갔지만 너 이거 쌍방 갈 거 같지? 이게 왜 쌍방이야? 잘못은 쟤들이 먼저 했잖아. 근데 네가 너무 세게 때렸어. 박준경, 두 사람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너 거기서 뭐해? 큰 문제 없이 나올 수 있었던 준경과는 달리 이 아이가 우리 준경이랑 같은 편으로 싸운 아이인가요? 아, 예. 이놈은 소년원 전과도 있고 보호자도 없어서 좀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 사건은 조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준경아, 너 다시 들어가 있고 얘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해. 네? 같은 편으로 싸운 아이인데 제가 보호자로 조사 받을게요. 은영아, 너 이리 나와. 이제 네 차례래. 아니, 저기 어머님, 그게요. 뭐해? 너 들어가 있고 우리 편 오라고 해. 아니, 저 녀석은 저희가 알아서. 엄마. 처음으로 은용에게 손을 뻗어준 어른. 그녀가 바로 준경의 엄마 혜린이었습니다. 아줌마 저요. 소년원에서 엊그제 나온 전과자예요. 이렇게 막 데려와서 일해도 돼요? 너 우리 편이잖아. 아줌마 네 보호자로 사인했어. 혜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은용을 대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게? 널 뭘 믿고 혼자 둬? 혹시라도 허튼 짓 하면 난생 처음이었다. 편안했던 잠자리. 아니 무슨 침대 CF인 줄?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잠시 천국처럼 낯설어. 이거 침대 CF로 딱 좋은데? 처음으로 느껴본 타인의 따뜻함. 대충 차렸어. 잘 먹겠습니다. 야 아줌마 딸은 보니까 전교 1등의 모범생 같던데 싸운 건 안 혼내요? 좋은 일 하려고 싸운 건데 왜 혼내? 넌 소년원엔 왜 간 거야? 은행 털었어요. 한 10억쯤 됐나? 은행 강도 아침밥 차려줄 줄은 몰랐네. 너 나쁜 짓 하는 이유가 먹고 자는 문제 때문이라면 그것 때문이면 하지 마. 그것 때문 맞아요. 아줌마 회사 사장이야. 일하고 싶으면 공장에 일자리 알아봐 줄게. 은용은 처음으로 이 명함 가져도 돼요? 야, 명함은 가지라고 주는 거지 줬다 뺏으려고 줄까? 다 외울 수 있는 누군가의 명함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주 보자. 아줌마는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어른이었다. 존경하고 고마웠던 아줌마의 믿을 수 없는 부고. 은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지만 엄마한테 일이 생겼어. 보는 대로 빨리 전화 부탁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네 예상대로 박준경 소령이 익명의 제보자 맞는 것 같아. 관련해서 검찰 특수부에서 조사 중이래. 그래서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 거고. 특수부에서? 일단 눈 좀 붙여. 급하게 출발해 피곤할 텐데. 아니 근데 윤 대표님 구속도 특수부 사건이던데 혹시 명 회장이랑 어떤 연결이 있는 거야? 블루넷 윤혜린 대표가 긴급 체포된 건 거기 블루넷 윤 5천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네. 근데 이게 뭐예요? 본인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아니 대학 친구였던 손승진 장관에게 5만 불 상당의 뇌물을 줬다는 혐의였는데 당시 특수부 수사팀장이 황기석, 명 회장의 사위야. 어떤 재료를 갖다 줘도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능력이 탁월해. 검찰 내에선 황 셰프라 불려. 시급배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야, 넌 그걸 남부 양아치 X는 처리 못해서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야, 황기석이 잘 들어. 나 포토라인 했으면 혼자는 안 죽는다. 소문대로 황기석 검사의 요리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쭈빼기! 잡음 없이 내부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머리와 판단력. 김 전무가 여의도 람보하고 붙어 먹었더라고요. 대표님도 모르게. 김 전무님, 지은주 인정하시죠? 김성태 전무의 횡령 배임으로 사건 마무리시키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 선배 앞에서 심력 기초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은용도 당시의 진짜 목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진짜 노렸던 건 손 장관이었겠네? 맞아. 셰프님이 만들려던 요리는 성공했지. 도지사 후보 지지율 1위였던 손 장관은
뇌물죄 스캔들로 출마 포기했으니까. 윤 대표님 재판은 1심에서 그냥 공부지 않았잖아. 손 장관 사퇴하니까 수사가 흐지부지 된 거지. 그런데 왜? 당시 황기석이 만들었던 요리의 재료였을 뿐이었던 아줌마의 선택. 은용의 머리로는 절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런 선택하신 분이 아니야. 은용의 기억 속 아주머니 윤혜린 대표는 늘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웬 꽃? 그냥 싸게 팔아서. 자주 사와. 양비만큼씩. 네, 자주 사오겠습니다. 들어가. 밥 먹고 가. 네. 들어와. 오늘 밤 뭐예요? 용역 깡패를 하던 시절에도 사채 사무실에서 일하던 시절에도 정글 같은 세상 속에 살던 나에겐 유일하게 맑은 하늘이었다. 아줌마를 참 좋아했어. 처음으로 날 사람으로 대해준 어른이었으니까. 좋은 분이셨네. 이런 선택하신 분이 아닌데. 이유를 알면 어떡할 건데? 복수? 그런다고 이제 와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잖아. 황기석을 사위로 들이면서 명회장 이제 그냥 돈만 많은 사채꾼 아니라고. 따져보면 복수란 거 예상되는 리스크에 비해 기대 수익은 형편없는 싸움이야. 빚진 게 있으면 갚아줘야지. 손익 따지지 말고 사람의 도리로. 아줌마는 나한테 그래주셨으니까. 그렇게 은용은 복수의 서막을 준비하는 한편 기석은 정치권 이슈로 주가 조작 사건을 덮으려 하고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장태춘 검사면 맞아. 그 람번지 뭔지 그거 터트린 거. 지방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잡대 출신이라 그런 거. 금수저 특혜 비리를 40 넣고 터프하게 파셨어. 준경을 이 사건의 재료로 쓸 준비 중이었습니다. 7월 11일 청담동 클럽 가신 건 맞죠? 독신장교가 휴일에 클럽 가는 게 군법을 위반한 건 아니죠. 준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석의 요리가 준비 중이란 걸. 솔라바이오가 특허 신약 다루는 회사 아닌가? 뭐 실적은 없지만 람보가 주가 조작 재료로 쓰긴 했죠. 공소장에 특허법까지 추가해서 확실하게 엮어봐.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공성호대 군 검찰 수사관입니다. 군 법무관인 준경을 마음대로 수사에 걸리는 검찰에게는 없었습니다. 가시죠. 같은 시각 태춘도 수사를 시작했지만 100억 넘는 사채 거래를 대표도 모르게 하셨다. 그 코는 왜 그래요? 아따 이 벽다구리 같은 놈이. 아니야 밀어서 넘어졌어요. 이미 모든 게 정리된 특수부 황기석의 시나리오. 대신 징역 살면 얼마나 줍니까? 그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살 돈은 주나? 나 아파트 몇 개 있어요. 총부세를 내가 얼마를 내는데 뭐 돈 몇 푼에 빵 대신 가고 그러는 클래스 아닙니다. 그렇게 기석이 태춘을 소환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장 검사 왔어. 앉아. 태춘의 수사로 180도 바뀐 태도. 사건 때문에 부르신 거면 드릴 말씀 없습니다. 내가 장 검사 사건은 뭐하러? 공거사는 구분해야지. 백인수 의원 수사 보고서 잘 봤어. 뭐 아직 수사나 표현 방식이 좀 거칠긴 한데 괜찮아. 좋아. 특수부 오고 싶어 한다며? 예? 박 부장 말로는 큰 수사 욕심이 많은 친구라던데. 아니야? 그 배짱 좋게 밀어붙였으니까 마무리까지 센스 있게 한번 해봐. 좀 정리되면은 내가 한 잔 살게. 특수통으로 키울 만한 인재가 등장했는데 선배가 한 잔 사야지. 선배라. 예. 한편 은용도 명예장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태춘의 사건을 유심히 살펴보던 중 명예장의 상표 작업 시작한 것 같아. 상장되지? 일종의 증거인멸이지 뭐. 뺑소니 친놈에 폐차시키는 것처럼. 회사 법인을 폐지시켜 주가 조작 증거도 없애버리겠다. 알아보니까 명예장 검찰 쪽 인맥은 검사장 장관인 오 대표 통해 관리하는 것 같아. 그럼 오 대표부터 쳐야 한다는 얘긴데. 야 잠깐만. GMI뱅크 전환 설치 중에 4월에 동대문에서 현금깡을 한 게 있나? 그걸 구할 수 있겠어? 명예장 라인 전주들인데. 그러니까 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야. 명동 사채바닥에서 구르던 그 시절 은용은 명예장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야, 은 실장 독립하는 거 회장님하고는 얘기 완전히 된 거야?
오늘 여사님 만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데? 그래. 거래처도 좀 밀어주신대? 그럴 뿐은 또 아니죠. 나야 우리 은 실장 팍팍 밀어줄 수 있는데 그거 괜찮은 거래처 찾는 거 쉽지 않다? 있어요, 처스님. 아주 탄탄하고 믿을만. 누군데? 몇 개짜리? 한 30개 정도? 명의장으로부터의 독립을 준비할 중 아줌마의 블루넷은 칩색 기술 특허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었다. 왜 독립을 하려는 거야? 명의장님, 욕심이 너무 많아요. 원래 쓰던 데가 있어서. 그쪽 쓰시는 금리에 무조건 마이너스 1%. 아는 아줌마라? 개발 중인 칩셋이 특허만 따내면 전 이 회사 대박이라고 봐요. 그럼 접대 좀 해봐. 아, 그럴까요? 뭐하냐? 소임없대. 엄마 또 담배 폈지? 아, 얘는. 아니야, 이거 내 건데. 오빠 내가 담배 갖고 오지 말랬지. 그렇게 은용이 추억에 젖어들 시간도 없이 지시하실 수장분은 몇 개 사왔습니다요. 싸게 샀으니까 비싸게 팔아야지. 오 대표는 이걸로 잡는다. 저녁 먹자. 내가 아주 근사한 데 가가지고 저녁 쏠게. 아, 나는 온 김에 쇼핑이나 하다 갈라니까 넌 내 차로 움직여.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돼? 박준경 소령 군인 신분이라 검찰 조사에선 빠져나왔대. 준경이가 싸움을 시작한 명의장은 한때 내 돈장사 스승이었다. 그런 명예장과의 악연은 독립하기 전 명의장의 마지막 심부름을 받던 그날 밤이 시작되었다. 아, 예. 여기 교회 옆에 왔습니다. 예. 돈 굴리는 재주가 남달랐던 은용을 명의장은 계속 자신의 손안에 쥐고 싶었지만 아이고야. 아, 죽겠다. 끝까지 독립하려는 은용을 명의장은 보고만 있지 않았죠. 우리 은 실장이 똘똘하게 일 참 잘했대. 수익률도 억수로 높이고. 그런데 이 짜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독립을 하겠다하면 걸마 주인은 어쩌야겠노? 배돼지 갈라간 마지막 황금알을 챙기는 게 최선 아니겠나? 고기는 끼리 묻고. 그렇게 한때 스승이었던 명예장은 자신의 첫 거래처이자 아줌마의 블루넷 주식을 빼앗아갔습니다. 자, 너 어떻게? 블루넷 윤 대표 주단권은 내가 잘 마무리했고, 그러고 내 딴뒤 말하는데 명동 사채바닥에서 이런 일전이라도 돈 굴리다 소리 들리면 너구 누나 간슬기는 내 거다. 명예장의 시나리오는 그때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먹잇감이 되는 순간 주가를 조작하고 상당 폐지로 증거인멸하는 방법. 세상은 언제나 정글이었다. 출생이라는 제비뽑기에서 꽝패를 뽑은 나에겐 그랬다. 약육강식과 승자 독식, 유전무죄의 정글에서 법과 정의는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었다. 빼앗긴 것을 되찾는 방법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뿐이다. 그렇게 은용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대출담보로 맡긴 회사 주식이 명예장한테 넘어갔다고? 어쩐지 요즘 주가가 너무 빠진다 했어. 죄송합니다. 다친 데는 괜찮아? 병원 갔다 왔어? 명예장은 뒷손으로 공매도 걸어놓고 주가 패대기 쳐서 회사 날릴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넌 몸이나 더 추스리고. 역작전 걸 수 있습니다. 명예장 공매도 전략과 타이밍 제가 빠삭하게 다 알아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주식만큼은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았죠. 아니, 너 주가 조작하겠다는 거야? 네. 아줌마만 허락해 주시면. 안 돼. 아니요. 이 더러운 싸움판에서 깨끗하게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법과 원칙으로 명예장 상대 못해요. 그렇게 정글의 한가운데서 터득한 생존 방식. 변두리에 폐업한 PC방 하나를 통으로 임대했고. 예,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네. 명의장에게 당했던 피해자들을 선수로 섭외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작전은 보안이 생명이다. 예, 12번 대형증권 2,800에 500개 매도. 우리 3번하고 7번 2,000개 때리시고. 오케이? 3,200 스탠바이. PC방이 모여 이런 식으로 작전을 한다는 건
실시간 IP 추적이 가능한 요즘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이때는 가능한 시절이었다. 예, 좀 더 빠르게 집중. 그렇게 자신이 아는 모든 수를 동원해 은용은 명예장의 작전에 맞서는 역작전을 지휘했고 예, 10번부터 4,500 스탠바이. 아직 아니야. 잠깐만 기다리고. 오케이, 지금 4,500. 나머진 다 따라오기만 해요.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천천히. 10번부터 4,900 갑시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 이게 주가가 와 이럽니까? 작전 세력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마참 그리 태평하게 있을 때가 아니고 뭐 물량을 더 때리고 막든 기자들 동원해가 악재라도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명의장의 공매도 세력은 부정적인 리포트와 확보해둔 물량을 쏟아부으며 대응했지만 자, 지금부터 저쪽에서 푸는 물량들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받는 겁니다. 4번 11,500원, 7, 8, 9번 12,000원 바로 때리세요! 모든 건 은용의 계획과 확신대로였습니다. 승부는 결정됐다. 그럼 주가가 떨어지는 곳에 베팅하는 공매도 같은 경우엔 성공 수익에 한계가 있어요. 완전히 폭락해도 주가가 0원 이하로 떨어질 순 없으니까. 예,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올라 공매도가 손해보는 경우엔 손실은 무지 아니에요. 손실 극대의 공포를 압박하면 공매도 세력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는 대형 증권사와 결탁해 있어. 버틸 수 있겠어? 이제 인터넷 시대잖아요.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만 전달해주면 개미 군단은 분명히 우리 편이 되어줄 거라고요. 어떻게 확신하지? 아줌마 회사의 미래 가치는 진짜니까요. 저를 믿어주셨듯 저는 믿어요. 물론 윤 대표님은 진짜라는 거. 은용의 믿음은 명예장의 뒤통수를 너무 세게 때려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오늘이 공매도 만기일인데 3시까지 손실금 87억 입금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은용은 블루넷을 지키고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10만 원권 자기합수표 준비했어. 약속했던 금액에 200% 지급하겠습니다. 작전은 성공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남았다. 그때에도 지금에도 공권력으로 덮는 방법이었죠. 아 그래서 그 은 실장 그 친구가 그랬다는 뭐 증거가 있어요? 아이고 참내 검사님도 잘 아시면서 일단 검찰에 잡아 넣어놓고 탈탈 털면 뭐든 증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이번에도 돈으로 검찰을 회유하려 하지만 손님 오셨습니다. 왜 들어오시라 그래? 이게 누구? 나다. 예, 회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은용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은용의 머릿속에는 명예장의 숫자들이 전부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니 그 은 실장이 숫자 기억하는 재주가 신기하시더만. 어? 회장님 차명 글자 몇 개 적어줬는데 그거 따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저건 됐고 그냥 도로 넣어두세요. 단 거 많이 먹으면 살쪄서. 들어가십시오. 이런 걸로 되겠습니까? 있어봐라. 엄마 사심이 첩불라니까. 아, 그리고 지난번 폭행 건은 그 이번에 챙긴 돈으로 합의봐 드릴게요. 일마야. 이 검사위에 부장 있고 차장 있고 검사장 있는 거 모르나? 알죠. 그분들 용돈 받는 차명 계좌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그렇게 명예장과 악연이 꼬리를 물던 그날 밤 은용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가족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은용이 한국을 뜨는 대신 절대로 가족은 건드리지 않기로 말이죠. 하지만 명의장은 가족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가난했던 그 시절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던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단 한 사람. 이제는 그 빛을 아니 빚을 갚기 위해 은용의 전부를 건 싸움이 실버 드래곤의 복수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이거 SBS 법전 너무 재밌어요. 추천드립니다. 매주 금토밤 10시 SBS에서 방영합니다. 황 부장 절대 어떤 소리 안 합니다. 약속 칼같이 지켜요. 그 람보 말로는 담당 검사가 엄청 빡빡하다던데. 고마이 검사는 우리 사하고 알아서 단디 할 게다.
우린 좀 젊게 가자. 예? 백인수 의원은 아들 채용 비리를 보복 수사라고 주장하던데요. 장태춘 감사가 국민 여러분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거 너 혼자만의 싸움 아니야. 너하고 나 같은 편이잖아.